이번에 만들 효과는 지금 화면에서 뿌잉뿌잉 하고 있는 이 링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점점점 빨라지다가 이런 식으로 팡 하고 터지게 되는 것까지, 그래서 쉐이더와 블루프린트까지를 한번 연달아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우선 이 화면에 두 가지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뎁스 페이드를 이용한 효과고요. 지금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효과는 데카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효과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뎁스 페이드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메쉬를 이용한 효과이기 때문에 메쉬가 겹쳐지는, 이 가늘어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카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이런 중간에 수직으로 돼 있거나 수평으로 돼 있거나 면의 흐름과 상관없이 띠의 두께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 띠의 효과를 먼저 쉐이더로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머티리얼의 도메인 자체를 서피스가 아닌 디퍼드 데칼로 먼저 설정을 해놓고요. 이 디퍼드 데칼은 투명도를 지원해야 되니까 트랜스루센트 형식으로 바꿔놓습니다. 블렌드 모드까지 수정이 되고 나면 이제 여기에다가 띠를 만들어야겠죠. 잠시 띠를 만드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벨 화면으로 돌아가 볼 건데요. 이 띠를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액터가 있는 액터의 로케이션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로케이션으로부터 이 면이 꺾어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거리로 이러한 그라데이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스텝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이 쉐이더가 뿌려져야 될 공간에 월드 포지션 값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통상적으로 데칼이라고 하는 건 이런 박스 형태로 이렇게 영역을 잡기 때문에 이 데칼이 적용되는 전체적인 범위가 있겠죠. 이 범위 전체에 대해서 각각의 픽셀마다 포지션 값을 받아온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액터가 위치한 액터의 위치값, 포지션 값도 이렇게 받아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액터의 로케이션으로부터 일정한 경계에 해당하는, 일정한 거리에 해당하는 이러한 벡터 방향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일종의 피니시 라인이 될 거고요. 액터의 로케이션은 스타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방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피니시 라인에서 스타트 포인트를 빼면 결국엔 요 얻어지는 벡터가 이걸 통해서 길이 값을 알아내면 됩니다. 월드 포지션에서 서브트랙트로 시작 지점인 액터의 로케이션 포지션을 빼주고요. 이것을 랭스로, 길이로 변환을 해줍니다. 조금만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이것을 이제 이미시브 컬러에다 연결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는 거리값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검은색의 이러한 컬러가 나오고, 이제 이 검은색 영역에서 바깥으로 향할수록 값이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이 상태는 현재 값의 변화로만 보면 이런 식으로 시작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위치를 향해서 모두 다 균일하게 랭스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원형의 그라데이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쪽을 비워줘야겠죠. 이 안쪽을 비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값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브트랙트로 임의로 100이라던가 200이라던가 임의의 값을 빼주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가 비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비어있는 영역이 계속해서 작았다가 커져야 되니까 타임 노드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한 가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스칼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타임 스케일이라고 시작은 한 0.3 정도로 두겠습니다. 시작하는 값은 사실 미리 보기 값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시간 값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엔진이 시작한 0초에서부터 쭉 증가만 하죠. 일방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것을 0에서 1 사이 값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프렉 노드를 이용해서 값을 0에서 1 사이로 소수점 부분만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멀티플라이를 해서 거리값을 조절해야 되니까 스칼라 파라미터로 링, 맥스, 레디우스 값을 만들어 두고요.
일반적인 데칼의 기본값인 128로 먼저 두도록 할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앞서서 만들어놨던 월드 포지션의 길이값에다가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이 서서히 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띠 형태의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스무스 스텝을 이용해서, 원래 이 스무스 스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민에서 맥스로 들어오는 값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이 밸류 값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완전히 이분화하는 건 아니고 값을 급격하게 바뀌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요 맥스 값에다는 우리가 원하는 띠의 두께, 뭐 40유닛이면 40유닛만큼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띠가 부드럽게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원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값을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40유닛만큼은 너무 컸던 것 같네요. 한 10유닛만큼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띠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값의 변화되는 것들을 먼저 좀 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나서 마저 노드 작성하는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그려다 보면 이런 식으로 0의 위치에서 100유닛까지를 우리는 계산하게끔 되어 있죠. 타임이 0.5일 때는 여기에 곱하기 100이 되니까 거리가 0에다가 0.5 곱한 이 결과값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50이 될 거고요. 중간에 50유닛만큼의 거리에서는 0이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100유닛만큼, 중심에서부터 100유닛만큼 떨어진 데서는 50만큼을 빼주니까 여기 50 정도의 위치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0보다 작은 구간은 원래 안 보여야 되는 구간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값을 앱스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절대값의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이 될 테니까 뭐 쭉 이렇게 그래프가 V자의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스무스 스텝을 이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직선이었던 그래프가 이렇게 급격하게 값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해당하는 요 폭을 결정하는 게 앞서서 얘기했던 맥스 10이라던가 뭐 40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 폭을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출력되는 값이 다시 1-로 뒤집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영역만 얇은 띠의 형태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타임이 0일 때는 이렇게 있는 거고, 타임이 100일 때는 요 끝에 살짝 요 부분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값을 뒤집은 다음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기본 거리값에서 시간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을 절대값의 형태로 바꿔서 스무스 스텝에다가 넣어주면 이제는 이러한 띠의 형태로 보이게 되겠죠. 이 결과를 우리는 오파시티에다가 연결을 할 거고요. 이미시브 컬러에다가는 벡터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링 컬러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미시브 컬러에다가 레드 10, 그린 2, 블루 1 정도만 집어넣어서 약간 붉은기가 돌게끔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스무스 스텝의 맥스 값을 스칼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링의 위스, 폭의 값으로 우리가 뭐 10유닛만큼을 지정한다던가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어플라이를 해주고요. 레벨상에서 이 애드 버튼을 이용해서 데칼이라고 검색을 해서 데카렉터를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칼에 있는 머트리얼 항목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제작한 머트리얼을 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링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오브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기울어져 있거나 수평으로 돼 있거나 혹은 수직으로 돼 있는 곳에서 일정하게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수류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메쉬 AI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오브젝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언리얼에다가 임포트를 했고요. 이렇게 배치가 된 오브젝트를 블루프린트로 먼저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환이 된 블루프린트에다가 애드로 데칼 컴포넌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데칼의 컴포넌트는 디테일 창에서 이 데칼의 사이즈가 일정하게 큐브 형태가 될수록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칼 사이즈를
우리가 지정한 폭의 값보다는 조금 더 크게, 우리가 100유닛을 정했으면 그거보다는 크게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머티리얼로 우리가 만든 머티리얼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변에 아직 겹쳐있는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이 뷰포트 상에서는 수류탄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컴파일을 걸어서 다시 이렇게 레벨로 가보면 이제는 이 수류탄은 어느 위치에 어떠한 방향으로 배치가 되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효과를 뿌려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는 블루프린트에서 차근차근히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게끔 깜빡이는 속도를 조절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크리에이트 다이나믹 머티리얼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패런츠가 되는 에셋은 m 데칼 링이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머티리얼을 지정을 해 놓고요. 리턴 밸류에다가 우클릭해서 프로모트 베리에이블로 링 매트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다이나믹 인스턴스로 설정을 해 놓고, 이 데칼이 가지고 있는 데칼 컴포넌트의 셋 머티리얼로 연결을 해줍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색을 바꾸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틱에다가 불리언 값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블루프린트에 베리에이블 플러스를 눌러서 is particle spawn 이라는 이러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get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브랜치로 간단하게 요 예외 처리하는 거는, 이거를 분기 처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파티클이 스폰되고 나서 계속해서 스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is particle spawn이 펄스일 때, 이때 타임라인을 요 가장 하단에 add 타임라인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타임 스케일을 조절을 해줄 겁니다. 더블 클릭하고요. 플러스 트랙에 플롯 트랙을 클릭을 해줍니다. 대략 오른쪽 클릭해서 add 키를 중간에 2개 정도 이렇게 찍어주고, 시작하는 거는 1초일 때 0에서부터 한 4.5초일 때 4배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타임과 밸류 값을 정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 밖으로 벗어나면 F를 눌러서 값이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돼 있으면 이 키 값들을 그대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오른쪽 눌러서 오토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핸들을 살짝 꺾어서 점점 빨라지게끔,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끔 커브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만 너무 이렇게 마이너스 아래로 쳐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0보다 작아지지 않게끔 주의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뭐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이 전체의 랭스를 3초짜리로 줄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펄스에서 플레이로 연결된 이 타임라인에 마이 블루프린트에 보면 우리가 링 매터리얼이라고 다이나믹 인스턴스로 만들어 둔 걸 get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set 스칼라 파라미터 밸류를 이용해서, 파라미터의 이름은 앞서서 머티리얼의 타임 스케일로 지정을 해놨죠. 이것을 뉴 트랙의 값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핀은 업데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지정을 해놓고, 여기 있는 피니시 노드에서 핀을 뺀 다음에 스폰 나이아가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스폰 시스템이라고 검색이 되는데, 여기서 위치 값을 기반으로 스폰을 할 수 있게끔 스폰 시스템의 로케이션입니다. 여기에서 나이아가라로 스폰이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펩닷컴에서 이 리얼리스틱 파이어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무료 에셋을 임포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제공하는 NS 서브 익스플로전 라지 001을 요거 지정을 해주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액터의 로케이션이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액터가 스폰이 됐죠? 그 다음으로는 is 파티클 스폰을 true로 셋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는 destroy 액터를 셀프로 진행시키면 됩니다. 컴파일을 걸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이제 플레이를 눌렀을 때 점점점 빨라지다가 빵 터지면서 없어지게 되겠죠. 자, 쉐이더에서 이 거리값 랭스를 이용해서 그라디언트를 만들고, 타임을 이용해서 원형으로 퍼져나가는 이 그라데이션에서 일정한 값들을 모두 다 일괄적으로 빼주게 되니까 원형으로 비어 보이는 상태를 만들고, 절대값으로 띠의 형태로 만드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고 계시면, 이러한 공식은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이런 소나 형태 맵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효과를 만들거나 할 때도 응용해서 사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포스트 프로세스에서의 단점은 이렇게 뭉쳐있는 여러 개의 링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효과를 표현하게끔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어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데칼 형태로 만든다면 뎁스 페이드에서 면이 얄쌍해지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포스트에서 여러 개를 서로 다른 타이밍으로 제어하는 상황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개별 오브젝트마다 이런 효과를 넣어줄 수 있으면 따로따로 컨트롤하기가 상대적으로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